저는 4강과 5강을 좀 묶어서 이분이 이제 책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40페이지에 이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본다라는 소제목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책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사실 예전 작가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되게 공감했던 게 다자이 오사무나 나스메 소세키 같은 일본 문학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거장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주로 관통하는 주제가 상실이나 그런 고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근데 단체 생활을 할 때도 사실 짬만 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회사에서도 점심시간 되면은 같이 밥을 먹어도 다 같이 이제 카페를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하고선 좀 이렇게 혼자 그런 휴게실 같은 데 가서 좀 책을 읽고 그랬었어요. 진짜 저랑 다르다. 저는 이러면 왜요? 같이 가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부적응자처럼 약간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지. 어느 날 묻더라고요. 준디는 왜 같이 안 가고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게 나를 가장 지금 잘 공감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이 책의 저자들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쵸. 이게 잘 포장되면 멋있는데 멋있는데요? 그 순간에 이 감정과 너무 공감했던 게 나랑 너무 친한 친구라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연히 좀 책을 읽다 보면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발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 책에서 이거 진짜 내가 쓴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 작가도 그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부분을 보면은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를 보고 나서 나는 이 니체가 나의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 너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저희가 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5강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주로 이 고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작가 말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시간을 걷고 있잖아요. 그쵸. 외로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제일 배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그런 제안을 해준 방법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고독의 시간을 이렇게 교양을 쌓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고독의 시간으로 제가 조금 더 단단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독의 시간이 사실 좀 괴로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나를 이제 뭔가 발전시키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은 나 말고 또 다른 고독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이토 다카시님한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런 거에는 전혀 좀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자신의 발전 부분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의 발전만을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술이라고 해서 딱 써준 게 있잖아요. 첫 번째,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 두 번째, 원서를 읽거나 번역을 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에 몰입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작가가 정리해준 내용이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좀 저희만의 약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혹은 외로움을 극복할 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컨텐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외로울 때 보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그 옛날 프로그램 있잖아요. KBS에서 했던 그게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 1화의 맨 마지막에 이소라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와, 그거 진짜 밤에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은 약간 그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더울 때는 더 뜨거운 걸 먹어가지고 이긴다. 저는 그 영상만큼 고독한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절절하게 그냥 그 고독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탈피할 수 있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진짜 추천드려요. 그 영상은 진짜 레전드. 어때요? 화면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세요? 저는 진짜 울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은미님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또 가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 동안은 또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중하는 시간도 좋고, 나한테는 생소한 운동이었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랑도 지내다 보면 또 친해질 수 있고, 이래서 저는 또 하나의 그런 취미생활,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테니스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테니스만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간이 짧아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20분. 짧은 시간에 집중을 최대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계속 움직이니까 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톡톡,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떠나가지